창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요 언어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내용을 보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세 문제 나오고요. 제시문은 총 4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어빵을 팔던 가게에서 붕어빵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큰 빵을 잉어빵이란 이름의 신제품을 내놓았다고 하자. 이 잉어빵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붕어 대 붕어빵. 그럼 잉어 대 뭘까요? 잉어빵이 되겠죠. 와 같이 관계를 통해 잉어빵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붕어와 붕어빵의 관계를 바탕으로 붕어빵보다 크기가 큰 신제품의 이름을 잉어빵으로 지었다는 뜻이다. 붕어빵에서 잉어빵을 만들어내듯이 기존 단어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문단을 읽겠습니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은 보통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가 필요한 경우 그것을 만들겠다고 결정한다. 둘째,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단어 가운데 근거로 이용할 만한 단어들을 찾는다. 셋째, 수집한 단어들과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과 형식을 비교하여 공통성을 포착한다. 이 단계에서 근거로 삼을 단어를 확정한다. 넷째, 근거로 삼은 단어의 개념과 형식 관계를 적용해서 단어 형성을 완료한다. 이렇게 형성된 단어는 처음에는 신어로 새로운 단어로 다루어지지만 이후에 널리 쓰이게 되면 국어사전에 등재한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단계에 따라 종이공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종이로 만든 공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만들기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근거가 되는 단어를 찾는다. 그런데 근거 단어가 될 만한 땡땡공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축구공, 야구공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고무공, 가죽공 유형이다. 전작의 경우 공 앞에 오는 말이 공의 사용 종목인 반면 후자는 공의 재료라는 차이가 있다. 국어 화자는 종이공을 고무공, 가죽공보다 축구공, 야구공에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종이를 할 때 쓰는 공으로 해석하지 않고 종이로 만든 공으로 해석한다. 그 결과 종이로 만든 공을 의미하는 종이공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다. 그 다음에 문단.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불필요한 단어를 과도하게 생성하지 않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요에 의해 기존 단어를 본떠 써 단어를 형성하므로 불필요한 단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에서는 이러한 점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제시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윗글을 통해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 자, 1번.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방금 읽었을 때 문단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요. 기존 단어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라고 한다는 이런 말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 자, 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맞다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 예로는 무엇이 있는가? 있었죠. 그죠? 그거 보면 문단에 붕어, 붕어빵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붕어, 붕어빵. 잉어는 뭘까요? 잉어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옵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위에 어떤 단어 형성 방식이 있는가? 자, 이거는요, 제시문에 방금 우리 읽었다시피 단어 형성 방식 중에서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에 대해서만 설명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틀죠, 그죠? 여기서는 답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 답은 3번 되겠네요. 4번,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의 장점은 무엇인가 되는데요. 그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요, 이런 말 나와요.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은 불필요한 단어 형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랬습니다.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다음에 5번,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했습니다. 나 문단에 보면요,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과정은 보통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쭉 설명이 이어집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그 종이공 있죠, 그죠? 종이공 단어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다. 그래서 1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들어갈게요.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과정에서 근거로 삼은 단어로 알맞은 것이 뭐냐 했습니다. 이 1번 보면은요,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이 있어요. 수정으로 만든 반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떠올린 단어가 괴로운 반지, 금반지입니다. 근거로 삼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반지인데 수정이라는 재료를 만든 반지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단어가요, 수정 반지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 자, 근거 삼은 단어, 만든 단어. 먼저 금은요, 뭘까요? 재료가 되겠죠, 그죠? 재료. 자, 수정도 뭐가 됩니까? 이게 보면은요, 수정도 재료죠. 그래서 금으로 만든 반지, 그 다음에 수정으로 만든 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료와 재료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이 있고 인삼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만들는 단어의 개념이 인삼 가루 탄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요, 인삼 가루 탄 물, 그래서 인삼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보면 바다 있잖아요. 이 바다는 것은요, 어떤 그 뭐랄까 물이 흘러 그 모인 장소의 의미의 바다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인삼물이라는 것은 이게 재료가 되겠고요. 이 둘 관계는 안 맞죠, 그죠?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호박떡이라는 게 있어요. 호박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떡이거든요. 그 해갑떡 했는데요. 해갑이라는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해갑이라는 목적. 그래서 재료하고 목적 이게 또 안 맞죠. 다음에 겨울 옷 했잖아요, 그죠? 이 겨울은요, 이 계절이거든요. 계절. 다음에 비닐로 사는 것은 비닐은 뭘까요? 재료가 되겠죠. 재료, 이는 재료가 되겠죠, 그죠? 재료. 그래서 이것도 안 맞고. 다음에 이는 우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는요, 우유를 담을 수 있는 잔입니다. 이 일종의 용도죠, 그죠? 용도. 근데 돌잔하는 것은 뭡니까? 돌로 만든 잔이거든요. 이는 재료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근거로 삼은 단어, 재료, 만든 단어, 재료, 둘 다 재료 있는 거 1번이 답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1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위 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은 일단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탕과 달리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맑은 탕을 뜻하는 말로 일부에서 싱건탕을 제안했지만 잘 쓰이지 않고 있다. 싱건탕은 국물이 맑은 싱건김치라는 말을 본떠서 만들었지만 언중들은 같은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 언중이라거든요. 싱겁다란 의미에 주목하여 맛이 짜지 않는 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중들은 매운탕과 고춧가루를 넣지 않는 탕의 국물, 빛깔이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맑은 국에서 유추한 맑은 탕을 싱건탕보다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싱건탕이 맑은 탕보다 국어 사전에 실릴 가능성이 높겠군 했는데요. 자, 봅시다. 이 보면요, 맑은 탕을 싱건탕보다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낮다는 겁니까? 낮죠. 그래서 이는 낮겠군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적절하지 않네요,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다, 그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싱건탕과 싱건김치 간에는 국물이 맑다는 유사한 속성을 찾을 수 있겠군 했거든요. 자, 이건 어디 나옵니까? 자, 1번은 일단 틀리고요. 이거는요, 이게 나옵니다. 싱건탕은
국물이 맑은 싱근김치라는 말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맞다봐야 되겠죠, 그죠? 3번 맑은 탕은 탕의 국물이 맑다는 점에 착안해서 유추한 결과물이겠군 했습니다. 자, 이거 어디 나옵니까? 자, 맑은 국에서 유추한 맑은 탕 나오죠, 그죠? 이는 어떻습니까? 맑다, 그죠?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4번 싱근 탕과 맑은 탕은 모두 유추해야 한 단어 형성 방식으로 만들었겠군 했거든요. 자, 이건 어디 나옵니까? 싱근탕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싱근탕은요. 싱근탕은 국물이 맑은 싱근김치라는 말을 본떠서 만들었다 나오고요. 자, 맑은 탕 있죠, 그죠? 맑은 탕은 맑은 국에서 유추한 맑은 탕 이런 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모두 유추한 단어 형식 방식으로 만들었겠고 맞죠, 그죠? 또 맞다. 다음에 5번 언중들이 싱근탕을 짜지 않는 탕으로 해석한 것은 싱겁다의 의미에 이끌렸기 때문이군 됐고죠. 이건 어디 나옵니까? 자, 이게 나옵니다. 언중들은 싱겁다는 의미에 주목하여 맛이 짜지 않는 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로 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고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1번. 자, 오늘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봐요.